서 변호사님, 네. 초미의 관심은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일단 가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경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직접 가서 네. 그때 그 검찰의 이원석 총장이 직접 나왔죠. 부장검사가 나왔어요. 예. 그때 특수일부장이었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서 이제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변호사만 가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제안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나는 안 가고 변호사만 가서 이게 변론하자. 이런데 법원에서 거부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당사자의 권리인데 변호사만 대신 오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서류만 가지고 예. 심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당사자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변호사만 오는 경우 허가해주면, 예.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오고 서류로 심사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뭐 당사자가 안 오면요, 이거는 100% 발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예의가 없죠. 예. 당사자가 이게 와서 변명 안 하는데, 뭐, 그러면 이게 100% 발부고. 포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그건 알죠. 지도 그렇죠. 이제 뭐, 아무리 사이비 변호사지만, 그래도 이게 변호사 했는데, 뭐, 안 가면 이게 무조건 발부다. 예. 이건 아니까. 야, 이게 단식 쇼하다가 이게 다 들키가 우리 역효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단식 40분 만에 방송 보도되자. 예. 중단하고 이제 그 가겠다. 뭐 이랬는데 아마 이게 또 뭐 휠체어 타거나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면 그것도 쇼라는 거 판사 다 알거든요. 아마 이게 정상대로 걸어올 거예요. 지금 이미 뭐 쇼라는 게 전 국민이 알아버렸으니. 미음 먹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뭐요. 뭐 지금 와서 이게 뭐 휠체어 타고 오거나 침대에 누워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정상적으로 이게 오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게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이재명이가 오는 게 훨씬 이게 그 악재일 거다. 왜냐면 이게 이재명이가 와가지고 또 뭐 판사가 물을 거 아니에요. 묻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뭐 증거가 하나도 없니 정치 검찰이 내를 탄압하니 말도 안 되는 게 또 개짖는 소리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판사가 볼 때는 증거를 다 보거든요. 판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는 이렇게 이재명이 직접 오는 게 나쁘지 않다. 와가지고 이게 계속 뭐 검찰 요구하고요. 증거가 없다고 이게 개변 들어놓으면 판사는 이게 며칠 동안 이미 기록을 면밀하게 봤잖아. 그 다음에 검사가 준비한 게 7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뭐 이것도 자책골이 아닌가. 이재명이가 이게 뭐 요즘 뭐 정신줄이 어디 나갔는지 하는 것마다 이게 자살골이거든요. 그 페이스북 글부터. 저는 직접 노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변호사만 내보내가 차분하게 변론하는 게 더 도움될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이 노는 게 뭐 그래 큰 효과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럼 나오고 나면은 되게 이제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면은 대기를 시키잖아요. 대기를. 이재명에는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뭐 재벌이든 누구든 구치소에 가 있던데 거기 가면은 또 정검사도 오고 다 그러죠. 이재명이도 거기 가 있는 건가요? 대기를? 그렇죠.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뭐 내일 저녁이든 아니면 27일 새벽에 나온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체포영장 바로 동의받은 이번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게 구속영장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속은 이제 그 판사가 하는 거고 구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데려오고 결과 나올 때까지 가다놔야 되잖아. 이게 그 4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이 효력이 48시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8시간 동안은 법원에서 이제 가다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역대 예를 보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예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있잖아. 조사실에. 조사실에서 이게 좀 기다려 주세요. 그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아예 안 갔잖아, 실심사. 집에서 좀 기다려 주세요. 집에서 기다리지. 근데 이재명이는 뭐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진짜 이게 저는 자범이라 보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범이 아니고 중대범죄자라니 뭐 중대범죄자로 치고 근데 그 아무런 이게 그 예우를 할 이유가 없죠. 뭐 집에서 이게 어디 기다립니까? 김혜경이도 단식한다 하잖아. 그럼 이게 김혜경이 집에서 기다릴지 뭐 김현지 집에서 기다릴지 집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죽어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녹색병원에서 기다리라 이거 뭐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 보면 자기는 아마 이게 녹색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또 녹색병까지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여의도에서 20km 떨어져 있어요. 예. 여의도에서. 예. 그 녹색병원이 저 북쪽에 중랑군 그거 아니십니까? 예. 따라서 그는 말이 안 되고요. 뭐 저는 원칙대로 서울구치소에 가지고 그 기다린데 문제는 이게 구치소 들어가면 자행이를 할 수 있거든요. 자행이. 그래서 이게 모든 소지품 다 옷을 이렇게 벗기고 그 갈아입히고 제수복으로 그다음에 소지품 것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머그샷 그 사진 있잖아요. 그 트럼프도 이번에 찍었잖아요. 트럼프도 이재명이도 그거 찍어갖고 나와가지고 내년 총선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미국은 이게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머그샷을 공개를 교도소에서 합니다. 어차피 공개될 거 트럼프가 어차피 공개될 건 내가 공개해서 돈이나 벌자. 이게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머그샷 공개가 불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흉악범들 보면요. 사진 공개가 안 되고 막 머리카락으로 사진 가리고 난리잖아. 예. 미국하고 우리하고 법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게 머그샷 이재명이가 찍히는데 아마 이게 공개하기는 힘들 거예요. 지가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근데 그렇게 다 검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정검사도 되겠네요. 뭐 학문 검사하고 뭐 하겠죠. 근데 뭐 전까지야 어떨지.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관심은 결국은 이재명이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뭐 법조계 여러 의견들은 대세가 뭐 발부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또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뭐가 쟁점이 될 건지 이런 걸 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제가 그 방송을 그 MBN 8시에 그 신문 읽어주는 거 있잖아. MBN에 예. 아침에 매일경제인가? 예. 거기에 김광삼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김광삼. 예. 이분은 이제 자기가 그러더라고. 검사 출신에 정치를 안 한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방송에서 기록을 다 보기 전에는 기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보도만 보고 이화영 씨가 말이 오락가락 하니까 예. 자기도. 예. 근데 이번에 자기가 그 142쪽 영장을 다 봤대요. 그래요? 자기가. 그랬더니 이거는 뭐 자기 정치 색깔이 없대. 그리고 이게 뭐 검사 출신이고 아니고 떠나서 예. 자기도 이게 영장이 발부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 그 민주당의 이수진인가 나왔던데 그 비례 이수진인지 그 뭐 주모 이수진 아닌 것 같아요. 예. 비례 의원 이수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게 막 논쟁을 벌이더라고. 김광삼 변호사가. 예.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중립 쪽에 있는 변호사들도 예. 정치색을 떠나서 상당히 그 발부될 수밖에 없다. 좀 기록을 본 사람들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워낙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 가결될 때는 하루 종일 방송했거든요. 그 국회 표결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을 몇 번을 봐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 점검봉도도 다 봐요. 예. 솔직히 제가 옛날부터 오랜 방송을 했기 때문에 99%를 아는 내용인데 예. 저도 모르는 게 한 몇 개 있더라고. 증거가 더 많아요. 그래요? 증거가. 예.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유창훈 판사 스타일이요. 물론 이제 기각 전문이다. 또는 이게 학교 다닐 때 좀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이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발부할 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뭐 박병곤이처럼 옛날 노무현 했다고 정지석 6개월 때린 사람 있잖아. 예. 이런 게 또라이들은 판사 형사재판 안 맡깁니다. 그렇잖아요. 형사재판 이게 배제됐어요. 박병곤 판사는. 그랬습니까? 근데 유창훈은 형사재판 계속 해왔고 영장까지 3명 중에 선택됐잖아. 예. 그러면 이게 또라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적, 정치적 색깔은 조금 있어도 예. 최소한의 검도 판사로서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정통 법관 맞는 그걸 제가 이게 느낀 게 그 뭐 정바울 사장들 있잖아. 예. 아시아 디벨로퍼. 지금 이게 백현동이 이재명인데 아니 정바울이가 구속되고 김인섭이가 구속됐는데 그 정바울을 구속시킨 게 유창훈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만 빠져나간 게 맞냐? 백현동 사건을 완전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바울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사건 있잖아. 송터남. 예. 송영길 사건에도 이게 돈을 조달한 게 강내구고 그다음에 그 위에 돈을 직접 5천만 원 갖다 준 게 박용수 보좌관이죠. 박용수 보좌관. 예. 이걸 이게 윤관석이는 또 100만 원씩 들었다고 또 이게 또 배달 사고처럼 액수 줄이려는데 그 말이 안 되고 하여튼 그 사람도 구속시킨 게 유창훈입니다.
그러니까 유창호이가 좀 이게 아쉬운 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더 탐사에 한동훈 장관 집에 쳐들어간 더 탐사의 강진구를 기각하고 그다음에 그 박영수 특검 1차 영장을 기각하고 예, 그런 건 그다음에 있었죠. 돈봉투에 뭐 이승만이 기각하고 이런 거는 이게 좀 아쉽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확실한 것들 있잖아요. 강래구, 박용수, 정바울 예. 이거는 이게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사건은 저도 이게 윤관석이는 발부되는데 이승만의 액수가 적어요.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기각된 게 뭐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지만 저는 아주 이게 그 엉터리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도면 저는 이제 그 소신껏 발부한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범죄의 중대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이번에서는 논란을 가장 많이 빚을 것은 아마 증거인멸 가능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체적으로 법조인들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범죄가 중대하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뭐 다툼이 없죠. 전부 이게 무기징역 또는 36년 이상이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고 우리 요건이 두 가지잖아요. 범죄가 중대하면서 그게 소명이 돼야 돼요. 예, 소명이 중요한 게 그 소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 요거하고 이제 대비할 게 정명. 정명이라는 건 이제 그 뭐냐면 이게 본안 재판을 다 해가지고 재판을 이제 나중에 다 끝내가지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유죄 무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이게 정명이라 그래요. 이때는 이게 유죄 판결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이게 들어야 유죄. 유죄. 그런 게 유죄가 돼요.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게 99% 이상 거의 합리적으로 의심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다. 예. 이게 정명이고요. 그런데 이거 소명이라는 건 영장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영장은 하루 만에 그냥 빨리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한 이유. 상당성이 시한다. 이걸 이게 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명이 됐다 보는 거지. 그게 없으면 소명이 안 되는데 예.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라면 뭐 우월적 개연성 한 7, 80%? 예. 이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명보다 낮은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혐의가 최소한 이게 상당성은 있잖아. 예. 누가 봐도 상당성은 있잖아. 이거는 이재명이도 인정할 거야. 예. 그렇잖아요.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범죄 혐의를 갖다 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보면. 따라서 저는 범죄의 중대성도 소명이 됐다. 이것까지도 큰 문제는 없다 봐요. 다만 이제 그 뭐 자기들은 좌파들에게 뭐 증거 부분에서 인멸할. 결국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도주 의뢰잖아. 예. 근데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근데 또는이죠. 예. 그러면 이게 도주 의뢰는 없다 치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네. 결국 이게 증거인멸인데요. 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범죄 중에 위정이 들어가 있잖아. 위증. 예. 위정이 증거인멸의 대표적인 게 위정을 부탁하는 거. 예. 그 다음에 핸드폰 부수는 거. 예. 뭐 컴퓨터를 뒤로 빼돌리는 거. 조이처럼. 예. 이런 게 증거인멸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는 범죄 혐의 속에 김진성 씨한테 위정을 해달라. 검사 사칭. 예. 이게 들어가 있잖아, 이미. 녹취록까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딴 말로 이게 이미 범죄 벌써 이게 증거인멸 위정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이게 막 옛날에 전영수 비서실장이 자살했잖아.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이게 뭐, 너 위정 좀 해달라, 뭐 해달라, 온갖 이게 압력을 여가지고, 회의 지금 압박을 이게 했죠. 전영수 비서실장도 극단적인 선택했잖아. 예. 그 다음에 김문기 씨, 유한기 씨 다 극단 선택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배소연이 내연남 있잖아요. 예. 배소연이 예. 법인카드. 그것도 이게 극단 선택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주위에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이런 부분도 이게 많고요. 무엇보다 이게 이화영 부분이죠. 이화영. 오늘 이게 또 부인이 뭐 기자회견 한대, 오후에. 예. 기자회견 한다고 또 난리인데, 이화영이 이게 말이 5번 바뀌었잖아요. 5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부인이 난리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난리치고, 박찬대 그 다음에 최고위. 박찬대, 천준호 예. 의원들이 난리치고, 이런 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어느 뭐로 보나 영장을 차분하게 좀 읽어보면 그 한동훈 장관이 5분만 더 설명했으면
증거 다 설명했을 텐데 그러니까 고함치고 야유해가지고 중단시켰잖아. 예. 자기들이 봐도 심각하거든. 국민들이 보면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증거 인멸을 가지고 다툰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는 반부패 1부장이 나오는 거죠. 뭐 원래 이제 누가 나올지 보통은 부상이 나오는 건 상상도 못 하는데 워낙 중대하니까. 아 근데 그 대통령 정도 할 때 그때 이원석 총장이 나온 거고요. 예. 만약에 이재명이 정도할 때는 부장이 직접 안 나오지 않을까요? 부부장이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부장이 나올 값어치가 있는 잡범 사건인데 잡범 사건인데 이런 이제 그 조사받을 때는 다 부부장이 했으니까 부부장이 뭐 나올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약해 보면요 정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보기 증거 너무 많은데 딱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만 결정적인 거 세 가지만. 정말 이제 워낙 제가 방송을 많이 설명했으니까 바로 이제 그 김인섭 씨의 자백. 김인섭이가 다 자백을 해버렸어. 이미 그 자기가 77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200억 요구해가 100억은 내가 하고 100억은 이재명과 정작 준다. 다 자백이 돼 있습니다. 김인섭 씨의 자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화영의 공문. 이화영이가 출장 갈 때 어느 목적으로 왜 갑니다. 보고한 게 딱 찍고 도장. 또 그다음에 갔다 오면 이렇게 갔다 오고 보고해야 되잖아. 이게 최소 17번 보고한 거지. 공문. 제가 이재명 찍혀 있죠. 그다음에 그 김진성 씨의 녹취록 있잖아. 거기에 이재명이 한 10번 정도 녹음이 다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만 잘 보면 빼도 박도 못한다 봅니다. 꼼짝 마라인 것 같고, 이재명이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영장 실질심사 때 중범죄를 부인하니까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종범도 다 구속된 상황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속을 면해주면은 그게 법치국가냐. 법치국가 아니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딱 자기한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게 그 우리 종범들 다 구속돼. 로마법의 그 대원칙이 우리 법인데 로마에서 왔거든요. 로마가 이제 그 세계를 세 번 정복한 거예요. 하나가 이제 법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종교 있잖아, 기독교. 그다음에 무력으로 세 번인데 법이 다 로마에서 온 거예요. 로마법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 말은 이제 권한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이 책임이 커진다. 지금 이게 이재명 주위에 죽은 사람만 네다섯 명이고 구속된 사람이 21명이에요. 저도 이게 한동훈 장관 설명 보고 알았어요. 제가 체크해봐 한 10몇 명까지 체크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죠. 이재명 주위에 구속된 사람이 21명이에요. 뭐 불구속은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하나 딱 이게 빠져나가 버린다? 그럼 이게 구속된 21명 죽은 사람 4~5명이 원통해서 어떡합니까? 아니 모든 걸 다 이재명이가 지시해가 우리는 따랐는데 자기만 빠져나가고 우리만 이게 다 구속되거나 극단 선택 유족들 있잖아. 김문기 씨 유족이나 전영수 비서실장 유족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판사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검사가 이게 다 설명할 겁니다. 이런 사건으로 구속된 게 21명이에요. 뭐 저는 근데 이재명 딱 하나만 지금 남았잖아요. 자기 밑에도 이게 보세요. 뭐 제야 대통령 김인섭 씨, 이인자 정진상 씨, 그다음에 김용, 그다음에 부지사 이화영 뭐 전부 구속됐잖아요. 자기 밑에 구속 안 된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종범은 다 구속됐는데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구속 안 되는 거 그건 세계의 법치국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꼴이다.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 이재명이가 하도 깜짝쇼를 잘해갖고 지난번에는 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한 적도 있었고 또 단식 이런 것들 다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혹시 내일 무슨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깜짝쇼 벌릴 일은 없겠죠. 그 판사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화를 자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번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깜짝쇼 하나를 예측했는데 그게 누설이 됐는지 완전히 천기가 누설돼가고 이제 뭐냐면 제가 토요일 날 예측한 거는
이자가 이게 이재명이가 계속 내일까지 예. 계속 단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일까지 가져가면 27일째입니다. 예. 맞잖아요. 내일 26일이니까 8월 30일 단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내일까지 단식 가가지고 최악의 몸 상태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침대에 누워서나 갈 거 아닙니까? 가다가 이게 뭐 신문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럴 때 결정적이 또 나올 거라고. 이재명이도 이제 모르는 게 많거든요. 검사가 내일 700페이지 오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검사가 한참 결정적일 때 쓰러져 가지고 병원 가는. 이걸 한 번은 써무이 되는데 아직 아무도 안 써묻거든요. 예. 옛날에 검찰 조사할 때 써물려 했더니 그건 너무 빠르고 언제 써묻냐고. 따라서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실패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그 수액 우리 그 영양 완전히 그 부패처럼 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간 그걸 이렇게 막고 있다. 이래가 이게 보도가 되면서 언제 어쩔 수 없이 단식이 쉬어라게 되니까 중단을 해버렸잖아. 이제 단식이 중단돼가 뭐 미연 먹고 있는 이제 가서 법원에서 쓰러지는 쇼한다? 이건 이제 좀 효과가 없죠. 아, 이재명도 서 변호사님 이 방송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한 번 이게 딱 진짜 쓰러지는 쇼 한 번은 써무이 되는데 이게 그냥 엉뚱하게 그게 사진이 드러나가지고 가짜 단식이라는 게 더 드러나는 바람에 지금 와서 이게 쓰러지면 판사가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아마 내일은 뭐 하다 이상한 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게 워낙 이놈이 상상을 상상을 꼼수를 초라는 쓰는 꼼수를 쓰니 예. 항상 우리가 따라만 같이 앞서가 예측을 제가 잘 못했거든 솔직히. 예.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그래서 한번 모처럼 예측해가 실질신들한테 쓰러지는 거 예측을 했더니 또 이게 단식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먹고 있잖아. 예. 지금 먹고 있는데 어떻게 쓰러지냐고 내일. 참 이게 내일 또 지켜보면 아마 그래도 뭔가는 나올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가 아마 내일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게 도중에 놓을 수도 있고 아마 이게 대기를 이제 어디서 할지 여러 가지로 구치소에서 어떻게 될지 또는 이게 그 병원을 어떻게 갈지 옛날에는 이게 수갑도 채웠어요. 실질심사 할 때. 제 의뢰인은 이게 MBC 김재철 사장 수갑 채운다고 검사가 들어누워가지고 그 수갑 채우면 심사 안 받겠다. 예. 이래가지고 제가 수갑 풀어준 적도 있거든. 옛날에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있잖아요. 그럼요. 이분은 수갑 수갑 채우고 갔잖아요. 예. 극단적인 선택하신. 그래서 망신을 저는 줬나 해갖고 채워갖고 간 건 아닙니다. 아마 이게 도중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이게 그 끝나고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디 대기할지 무엇보다 이게 또 내일 갈지 오늘까지는 가는 분위기잖아. 예. 워낙 애가 이상하니까 내일 오전이라도 판사의 속보를 봐야 돼요. 연기 신청 내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갈지 와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유창훈 판사한테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구속 되리라는 게 99.9%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도 끊어질 날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